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 사설입니다. 북 추가 제재 거듭 부인한 트럼프, 이젠 북한이 다 발차례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핵 협상은 추가 제재 여부가 아니라 미국의 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북한의 핵 폐기의 교환 협상이죠. 그런데 추가 제재 안 할 테니 북핵을 폐기해라, 이런 주장은 협상 결렬선언과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각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7명 중 2명 부적격, 청 스스로 인정, 검정 참사 아닌가. 중앙일보 민주당 고장난 민정 대신 청와대에 현장 민심 전달해야. 중앙일보는 장관 후보 2명, 낙마 사태 본질은 청와대 시스템 참사. 동아일보는 청 시스템 수술 없이 이명 낙마로 봉합하면 인사참사 또 터진다. 한국경신문은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자진 사퇴에서도 성역인가. 매일경제신문은 청 인사 실패, 최정호, 조동호 두 후보자 정리로 봉합될 일인가. 문화일보 인사참사 자차고도 남 탓하는 청와대의 황당한 유치 이탈, 전면적으로 총공세를 펴고 있네요. 그 장관 임명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은 역대 어느 정권 하에서도 벌어졌던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고위 인사들의 불법 부정은 식은 죽 먹기로 만연해 있는 상황이죠. 물론 1차적으로 인사검증 책임자들이 책임질 일입니다만, 그러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임시 방편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페이스북 창업자마저 두 손 든 인터넷의 가짜뉴스 정오범죄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가짜와 정오가 판치는 현상은 빙산의 일각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백개학이 무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공무원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무원 개인이 사람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관료 체제와 구조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죠. 공무원 개인의 의식 변화로서 얘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핵 미에 넘기라는 트럼프 속내는 알고 한미 회담 서두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깨고 지금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CVID 전혀 아니었던 주장을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제시한 겁니다. 그러려면 북핵 폐기 상황은 미국 협상안이 제출돼야 하는데, 그 협상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않고 북핵을 폐기하라고 하면 결국 북미 간 파국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재작년 하반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번엔 한유총 전 이사장 영장 출퇴 맞는 정권의 덤빈 죄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네요. 괘씸죄다, 그런 주장이죠.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죠. 권력에 도전하면 전혀 죄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어떤 죄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강공으로 권력은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속성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그리고 죄의 중대함, 이런 것을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현금 살포, 출산 유도는 실패, 인정하고 인구정책 확 바꿔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3년간 150조 원 쏟아붓고도 인구 절벽이 가수가 되었다. 돈 아닌 일자리, 보육 등 삶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쏟아부었다고 주장하는데 출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르지 않았거나 그 정도 돈으로 출산을 하고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설은 결국 돈 대신에 돈을 쏟아붓지 말고 일자리 보육 정책을 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돈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분배구조 악화,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한미 정상회담 자유시장 경제 동맹 복원하는 계획 삼아야 한다. 문화일보는 김현철 처리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부터 엉클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 자유시장 경제 동맹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한미 FTA를 체결했지만 미국은 국내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킨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자유시장 운운하고 있네요. 완전히 자유시장 병에 걸린 사람들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임명조차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건 정상적인 외교나 정상적인 동맹 관계가 아니다. 그럼 장관 임명, 장관 인사권을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 식민지에 다름없는 것이죠. 차량 공유 서비스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미국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 몸값이 현대차 시중보다 많다니, 이런 제목 사설을 통해서 한국의 차량 공유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기존의 택시업계와 택시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바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주 52시간 역설 현실화에도 취업을 위해는 대책 없이 종료되었다. 작년에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면 처벌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난리를 치니까 유예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주 52시간 넘어서는 시간, 사실 그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달력근로제 확대 실시, 상비수 6개월 확대 실시를 합의가 된 바 있고, 경사노예에서 이걸 합의를 시도하다가 불발이 되니까 국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쟁점들 때문에 이 법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이것을 유예한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결국 주 52시간제의 처벌 조항을 유예한 것이나 또 달력근로 확대 실시를 한 것 모두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 장시간 노동이 사실 불법인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이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달력근로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노동 착취를 더 강화하겠다. 경제계의 노동자 책임 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1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